네,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의 제목은 Clinical Entity Recognition and Normalization의 어떤 벤치마킹 하는 그런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흔히 NLP 태스크 중에 이제 Name Entity Recognition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센텐스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name entity를 recognize 하고 또 그런 거를 이제 normalization 하는 그런 태스크인데 특별히 clinical 텍스트 중에서 텍스트에서 name entity recognition 하고 normalization 하는 건데 특별히 clinical 텍스트에서 하는 그런 그런 주제에 대한 이제 논문입니다. 먼저 이제 클리니컬 노트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클리니컬 텍스트라고 그랬는데 거기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노트에는 사실은 사실 환자에 대한 되게 자세한 인포메이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니컬 노트들을 보면 아래 여기 이제 하나 예가 있는데 완전히 어떤 다른 외국어로 쓰여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여기 있는 예를 딱 보고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시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환자에 대한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foreign language처럼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ntity recognition하고 entity normalization이라는 것이 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entity recognition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소개한 clinical text sentence에서 클리니컬 컨셉이 뭔지를 먼저 이제 recognize 하는 게 entity recognition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또 언더라인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clinical concept entity를 recognize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recognize 된 entity를 가지고 그 다음에 entity normalization은 이 각각의 entity가 뭘 뜻하는지 쭉 이제 매핑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AFib 같은 건 AFibro니까 열 있는 거 얘기해 주는 거고, 뭐 UO는 urine output이니까 소변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지금 네. 그리고 뭐 vancomycin, 뭐 vancomycin을 vanco라고 쓰고, 그래서 nasogastric tube 이거는 NGT라고 쓰고,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릴 때 소개했던 이 클리니컬 텍스트가 되게 포린하게 정말 이게 무슨 외계어야처럼 맨 처음에 느껴졌는데 거기 안에 이제 엔티티를 먼저 recognition 하고 그 엔티티가 특별히 지금 이제 클리니컬 보캐블러리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UMLS라고 하는데 그 보캐블러리에 어떤 단어에 매핑되는지를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그 두 가지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클리니컬 텍스트를 다루는 NLP를 이제 클리니컬 NLP라고 하는데, 이 클리니컬 NLP 중에서 특별히 지금 이 Name Entity Recognition이나 Normalization을 다루는 그런 Public Data셋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Public Data셋이라든가 아니면 Public Data셋으로 이루어졌던 챌린지들을 이렇게 여기에 이 테이블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있는데,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보면 쭉 2010년부터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각 데이터셋별로 엔티티 레코그니션 태스크를 가 있는 것, 그리고 어 제가 음 이제 아기가 울어 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예.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2010 년부터 있었던 그 데이터셋들이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각 데이터셋별로 이제 그 몇 개의 클리니컬 노트가 있는지도 보실 수 있고, 엔티티 레코그니션만 하는지 아니면 엔티티 노멀라이제이션만 하는지, 또는 두 가지 다 하는지, 이런 것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그 노트 개수가 이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클리니컬 NLP에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어노테이션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시간과 들이는데 좀 비싸고, 그냥 단순하게 메케니컬 터크나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능을 사용해서 좀 inexpensive하게 이렇게 어노테이션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퍼블릭 데이터셋에 있는 그런 클리니컬 노트 개수들이 되게 1,000개를 넘는 것이 없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이 MCN 데이터셋을 좀 하이라이트 했는데, 이제 이 MCN 데이터셋은 엔티티 노멀라이제이션만 이제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고, 거기에는 넘버 오브 노트가 100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 계속 사용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을 좀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제 메인 컨트리뷰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이제 네임 엔티티 레코그니션, 노멀라이제이션 관련된 그 논문들이 얼마나 릴라이블한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메소드를 제안하진 않고요. 얼마나 이제 릴라이블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어널리시스를 하고요. 그리고 그 어널리시스한 후에 이 태스크를 위해서, 특별히 이 네임 엔티티 레코그니션 노멀라이제이션 태스크를 위해서 좀 그 전체 엔드 투 엔드 그 이밸루에이션이 가능한,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라는 거는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 네임 엔티티 레코그니션이랑 네임 엔티티 노멀라이제이션이 이렇게 서로 분리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임 엔티티 레코그나이즈하고 노멀라이즈 되는, 그 노멀라이즈 된 아웃풋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가기 전에. 그래서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엔드 투 엔드로 이밸루에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노테이션 스키마를 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노테이션 스키마가 좀 어 좋은 게 있으면 이제 사실은 어노테이션 하는데 쪼끔 더 편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논문은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 아키텍처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알고리즘 아키텍처 전에 클리니컬 노트라는 것이 되게 그 사실 되게 스펠링 에러도 많고, 제가 이제 한 예를 보여드렸지만 스펠링 에러도 많고, 뭐 한 단어가 어떻게 적게 쓰여진다, 이런 그런 그러니까 한 단어가 여러 one to many 매핑을 가진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클리니컬 NLP 텍스트 자체에 그 챌린지들이 있는데, 그 좀 앞에 단을 다루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이제 그 reliability of current algorithm이라 해서 그 부분부터 먼저 얘기하면, 어 제가 이제 MCN 데이터셋을 보고 이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퍼포먼스 자체가 되게 인컨시스턴하다. 그전에 있었던 이제 그 챌 이 지금 노멀라이제이션, 제가 MCN 데이터셋이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위한 거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2019 년에 이런 노멀라이제이션 챌린지가 있는데, 보면은 accuracy가 뭐 전체적으로 85% 좋은데
그중에서 뭐 되게 그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컨셉 단어들. 그런 가장 most common한 그런 100 개에 대해서는 95% 인데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없는 컨셉 단어들은 69%로 떨어지고 뭐 이걸 쪼끔 더 브레이크다운 하면은 어떤 심텀 심텀 그러니까 심텀에 대해서는 94% 가지고 프로시저는 이제 그 심텀을 보고 그 의사가 이런 그러니까 진단과 치료라고 하는데 다이고노시스와 이제 그 프로시저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 심텀에 대해서 94% 인데 프로시저에 대해서는 77%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85% 지만 이게 이제 각각 브레이크다운 하면 쪼끔 다르고 특별히 지금 69%라고 하는 이제 그 트렌셋에 없는 그런 컨셉 단어들이 되게 낮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브리드를 하다라는 거가 이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end to end 시스템이 있는가 제가 얘기했죠. 엔티티 레코그니션부터 노멀라이제이션까지 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CTex하고 메타맵이 어 아마 그전부터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어 이 CTex하고 메타맵이 거의 다 룰 베이스드인데 제가 지금 이게 몇 년 전에 썼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각각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그 클리니컬 텍스트를 각각 주면은 거기서 이제 그 클리니컬 그 컨셉 엔티티를 recognize하고 normalize까지 하는 그런 end to end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각각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실제로 돌려봤더니 같은 그 여기 MCN 데이터셋에 이렇게 돌려봤더니 어 end to end는 CTX는 47% 메타맵은 59% 이렇게 되게 낮은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한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맨 처음에 그 챌린지에서는 85%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85%는 노멀라이제이션 두 번째 노멀라이제이션만 얘기한 거고 end to end까지 보면은 되게 낮은 그 accuracy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이 이 이 논문에서 이제 이제 어널리시스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좋지 않다라는 거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문제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어노테이션이 지금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쉽게 한다기보다 좀 어노테이션을 잘하는 게 어떤 건가라는 스키마를 제안을 합니다. 이 스키마를 좀 설명을 보시면 이게 어떤 부분이 좀 챌린징했구나, 챌린지가 있었구나 이게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clinical vocabulary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퍼럼이 있으면 이게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요. 어노테이션 스키마를 만들 때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클리니컬 텍스트 안에 있는 스퍼럼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 스퍼럼이 스퍼럼 스페시먼으로 이제 매핑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스퍼럼으로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 그런 멀티플 컨셉 그러니까 이렇게 듀플리케이트 컨셉으로 이렇게 매핑돼도 괜찮도록 지금 어노테이션 스키마를 하나 만드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 이런 긴 긴 이제 세 단어로 이루어진 이제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에 severe asthma exacerbation이라고 딱 들어오면 맨 처음에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가장 큰 이 위에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가장 그전에 했던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긴 longest concept span을 이제 잡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C00038218 컨셉 그 vocabulary로 매핑이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asthma만 바꿔서 예를 들어 COPD가 들어온다. 그러면 severe COPD exacerbation은 example이 잘 없어서 그냥 not available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sub concept을 어 sub concept을 좀 하자. 왜냐면 sub concept을 보면 이제 severe하다는 거는 이제 한 vocabulary 매핑이 되고 asthma exacerbation은 하나 또 있고 COPD는 다르게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두 가지 sub concept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 싱글 vocabulary가 있을 때 또 싱글 word가 있을 때 그 두 가지 이제 컨셉으로 매핑 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조금 긴 컨셉 스팬이 있을 때 서브 컨셉으로 이렇게 매핑할 수 있는 거 이게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스키마를 제안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스키마 제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예. 근데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스키마를 가지고 그 미믹 데이터셋이라고 있어요. 어, 그, 음, 매사추세츠에 이제 디컨 하스피탈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지난 거의 한 10년 정도 2000년대부터 2012년까지인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주로 이머전시 룸에 있었던 환자들 그 환자들의 10년 정도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공개한 한 2016년 쭉 매년 계속 공개했는데 가장 최근에 공개한 게 지금 미믹 3 데이터셋이라고 2016년 정도에 공개한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믹 데이터셋이 사실 이런 클리니컬 데이터의 퍼블릭 데이터셋 중에서 좀 큰 데이터셋에 속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부분적인 거를 떼가지고 거기서 클리니컬 텍스트를 떼가지고 거기서 한 1,400개 정도 가지고 어노테이션을 해본 거죠. 이제 지금 어노테이션 스키마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근데 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1,400개 한 것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걸 아마 제 생각에 아마 이 팀의 클리니컬 스태프랑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어, 그래서 봤더니 POC로 이렇게 해봤는데 그중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하나의 그, 거의 10%가 사실은 10%가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장 롱기스트 컨셉 스팬을 했더니 한 단어로 되는데 서브 컨셉을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예, 그 경우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오히려 이렇게 했더니 죄송해요. 이 첫 번째 경우가 이 duplicate 컨셉 여러 가지 멀티플 컨셉이 됐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더니 더 이렇게 두 번째 이런 inconsistent span을 좀 이렇게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제안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했더니 좀 더 이제 뉘앙스를 더 이제 서브 컨셉을 하다 보니까 더 이제 그전에는 이런 컨셉이 컴포지션 된 거에 대해서 다 미스가 됐는데 이걸 통해서 오히려 더 좀 뉘앙스가 더 살아났다 그 얘기를 두 가지를 다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진짜 GitHub 아마 이 논문 저자들이 근데 아직 이제 이 GitHub이 좀 위크한데 아직 이렇게 약간 띄네요. 근데 이렇게 뭐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있다가 점점 뭐 업데이트가 더 있겠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전에 클리니컬 어노테이션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화면이 이게 이제 스크린샷이에요. 인하우스 어노테이션 툴의 스크린샷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제 클리니컬 텍스트가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클리니컬 텍스트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지금 컨셉들이 이제 쭉 보이는 거죠. 뭐 history of the diabetics, hypertension, high cholesterol, SOB, cold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거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쭉 보면 왼쪽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어떤 서제스션을 보여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콜드라고 하면 콜드에 대해서 쭉 밑에 이제 나오죠. 뭐 커먼 콜드인지 콜 테라피인지 어, 쭉 이렇게 이런 지금 후보들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후보들이 이제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또 제가 직접 아마 그 또 타입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 지금 이제 콜드는 지금 이제 언어 테일러가 지금 딱 작업하는 것을 왼쪽에 보여주는 거고요. 이미 이제 그전의 단어들은 여기 오른쪽에 이제 이미 어노테이션 끝낸 단어들은 이 오른쪽에 쭉 나와요. 그래서 어 이제 보시면 여기 뭐 하이 콜레스테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54 이제 로케이션도 나오고, 이제 여기 54 지금 아마 캐릭터 로케이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캐릭터 로케이션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이제 에디트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아이고, 제가 잠깐 맨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이제 이런 어노테이션 툴을 사용하면 지금은 너무 지금 이 데이터 양이 보시면 너무 작은데 더 많은 large open source dataset을 이런 어노테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이 논문에서 좀 넥스트 스텝으로 제안을 합니다.